지금 다들 트럼프가 졌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서 썼거든요. 미국 연준 이사 마음대로 못 자른다라고요. 이 전 세계 뉴스가 일제히 트럼프의 패배라고 제목을 뽑았죠. 근데 저는 이번 판결문을 끝까지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판결은요, 오히려 거꾸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번 이야기 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게 리플 XRP가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처음부터 하나씩 맞춰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 연준 측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전 세계의 돈값, 그러니까 금리를 정하는 곳인데 그 결정을 내리는 이사가 7명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리사 쿡이라는 이사입니다. 이 트럼프는 작년 8월에 쿡 이사를 잘라버렸어요. 연준 112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자른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 서류였는데요. 이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실제로 사는 집처럼 꾸며가지고 대출을 유리하게 받았다. 이런 의혹이었죠. 그래서 리사 쿡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바로 소송을 걸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10달을 달려가지고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요. 그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리사 쿡 편에 섰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쿡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의 전부고요. 근데 판결문 안쪽으로 한 발 들어가 보면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판결문을 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쿡을 자르기 전에 미리 알리고 해명할 기회를 줬어야 됐다. 근데 그 절차가 정식 재판일 필요는 없다라고요. 서면으로만 진행을 해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쿡을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에 사실관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그대로 적힌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대법원은 자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라고 한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쿡의 의혹은 아직까지 아래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내려갔고요. 트럼프도 이 지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판결 직후의 이번 결정은 순전히 절차 문제였다면서 즉각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기자들 앞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면 된다고까지도 했습니다. 표차도 한 표차였죠. 5대 4. 게다가 쿡을 처음에 고발했던 인물은 지금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 대행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쿡이 결국에 기소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고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인 겁니다. 돈값을 정하는 기관이 계속 흔들린다는 뜻이겠고요. 지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악재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은 날 아침 같은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하나 더 냈습니다. 다른 독립기관, 그러니까 공정거래 업무를 하는 위원회 같은 곳의 위원은 대통령이 자를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1935년부터 지켜온 원칙들을 뒤집으면서까지요. 다른 기관들은 다 열어주면서 왜 연준만 지켜줬을까요? 여기서 대법원의 답은 연준은 미국 건국 초기 중앙은행의 전통을 잇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시장의 반응인데요. 전부 다 악재라면 빠졌어야 되겠죠. 지금 리플 XRP 가격이 1,700원대인데 바닥권 1,500원대 대비했을 때 상당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공포 탐욕 지수가 40일 넘게 극단적인 공포에 박혀있는 시장에서 6월 중순 이후로 가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 봤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려면 지난 10달 동안 모두가 쿡의 의자만 쳐다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 사이에 연준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지난 5월 중순에 끝났고 케빈 허시가 새로운 의장이 됐거든요. 이 사람 이력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도 가격이 일정하게 묶여있도록 설계된 코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취임하면서 대부분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상원 인준투표는 54대 45, 현대 연준 역사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표차로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 역사상 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장인데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금이라고 불렀고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에는 반대, 또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하나 더 있죠. 물러난 파월이 연준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장 자리는 내줬지만 일반 이사 자리는 그대로 지키고 눌러앉았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에서는요. 이걸 트럼프에게 이사 자리를 하나라도 더 내주지 않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안에서 이런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밖에서는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코인 회사들이 몇 년을 두드리기만 했었던 바로 그 문이요. 실제로 지난 4월달 크라켄이라는 미국 코인 거래소가 코인 기업 최초로 연준 마스터 계좌를 받았습니다. 마스터 계좌가 뭐냐? 연준에 직접 뚫는 계좌인데요. 미국 돈이 오고 가는 고속도로에 직접 진입로를 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코인회사는 이 도로를 쓰려면 무조건 은행을 거쳐야 됐습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발이 묶였었어요. 실제로 커스터디아라는 회사는 몇 년을 매달리고도 2023년 끝끝내 거절당했죠. 그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고 조건이 붙은 제한적인 계좌긴 하겠지만요. 최초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 대기줄에 지금 서클, 크립토닷컴
그리고 리플까지도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각들을 한 줄로 세워드려 보자면은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6월 29일 이후에 워싱턴 지도는 이렇게 생겼죠. 리플을 4년 동안 법정에 세웠던 증권 감독기관 같은 곳들. 이런 기관들은 이번 판결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코인의 우호적인 상황인데 결국에 코인을 괴롭히던 기관들의 방향성은 사람이 바뀌어도 되돌아가기 어렵게 구조로 잠긴 셈이겠고 또 남은 독립기관은 딱 하나, 연준입니다. 근데 그 연준은요. 방금 보신 것처럼 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장이 이끌고 있고 이미 코인 기업의 계좌를 열어준 전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장면이 지난달에 나왔었고요. 연준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이 파월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 의장 워시만 기권을 했어요. 본인의 코인 투자 이력 때문에 스스로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 시스템의 심판이 코인 안건에서 자기 지분 때문에 빠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등이 선을 했는데요. 지도 위에서 리플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시죠. 리플은 작년 12월 미국 연방은행 감독기관으로부터 은행 면허를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또 정확하게는 국법 신탁은행이라는 건데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연방 면허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이 신탁은행의 업무 범위를 코인 보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결제 관련 서비스까지 넓혀주는 규정이 발효됐고요. 마지막 조각인 마스터 계좌는 신청해놓고 지금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뒤에 쌓아두는 진짜 돈들, 그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고 큰 손들까지도 움직였어요. 골드만삭스가 주식처럼 사고 파는 XRP 상품, 그러니까 현물 ETF 4개에 2,100억 정도를 담아서 최대 기간 보유자가 됐다는 공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가장 뒤집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트럼프가 완승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지는 쪽이 더 좋은 결과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리플의 전략은 처음부터 제도권 레일 위에 올라타는 거였고 은행 면허까지도 연준 계좌도 전부 다 그 작업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완승해가지고 연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기관이 됐다면 그 레일 자체의 신뢰에 금이 가겠죠. 그럼 신뢰가 깨진 레일 위에는 올라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레일의 신뢰는 지켜주되 그 레일의 문지기는 코인의 가장 밝은 사람으로 남겨둔 결과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캐버노 대법관은요. 제한 없는 해임권이 연준의 독립성을 약하게 만들다 못해서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캐버너가 이번에 쿡을 지킨 5명 쪽에 섰습니다. 다만 균형을 잡으셔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계좌 승인은 보장된 게 아니고요. 미국 연준은 심사 일정조차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허랑 계좌의 직접 수혜는 XRP 코인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 그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인 거고 코인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 케빈 워시는 금리에선 짠돌입니다. 지난달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요. 언제 내릴지 힌트도 주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도는 돈에는 부담이란 뜻이겠죠. 이걸 전부 다 올려놓고 보시면은 확률로 따져봤을 때 이 방향성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쿡 재판은요. 하급 법원에서 몇 달을 더 끌 거고 그 사이 연준의 코인 관련된 결정권은 워시가 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도 간단한데요.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절차는 원래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코인 쪽의 일정은 날짜가 박혀있는 확정 이벤트다 보니까요. 7월 14일 워시가 의장이 된 뒤에 처음으로 하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상원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 작년에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의 세부 규정들을 내놔야 되는 법정 시한인데 연준 몫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인 기업의 결제망 접근이랑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워시의 입장이 처음으로 길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확인하실 신호는 3개입니다. 먼저 이 증언에서 나오는 워시의 톤, 그리고 리플 마스터 계좌 심사랑 관련된 뉴스, 그리고 가격이 1,5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완벽하게 XRP 가격 1,800원을 돌파해주는지 이 3가지가 차례로 켜지면요. 이 40일 넘게 눌려있던 공포감이 풀리는 힘이 그대로 반등의 연료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연준 이사임을 막았지만요. 판결문은 사실상 순서만 지키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소란과 상관없이 연준의 문은 이미 코인 쪽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은행 면허까지 챙긴 리플이 줄을 서 있습니다. 리플에게 필요한 거는 무너진 연준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연준이었고 이번 판결은 정확하게 그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7월달 케빈 워시의 첫 번째 증언 14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 코인의 문을 더 열 수 있을지 아니면 잠깐 닫아둘지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그 증언 결과를 듣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알트코인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투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서 시장의 흐름을 익히고 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돼서 경험을 보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익보다는 경험을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서 접근하시면 조급함도 줄어들 거고 또 투자 심리도 훨씬 더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보다 지금 시장은요 정말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목표 가격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조금 덜 벌더라도 계획대로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습관들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도 하루에 한 달치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루에 할 수 있는 운동량 늘려가면서 기본적으로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